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프입니다. 오늘은 한발 깊은 C 프로그래밍 3.2강 기초 백제 해결 두 번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2강이었죠. 그때는 간단한 자료형에 대한 문제들을 풀었는데, 오늘은 2강이랑 3강에서 배운 연산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씩 같이 봅시다. 자, 여기 코드업 C 언어 기초 백제가 코드업 사이트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1037번까지는 앞에 강의에 풀이가 다 있기 때문에 1.2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38번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1038번을 보시면 기초 산술 연산 정수 2개 입력받아 합 출력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수 2개를 입력받아 합을 출력하래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문제들을 풀 때 일부러도 조금씩 한번 틀려볼 거예요. 언제나처럼 문제의 풀이가 웬만하면 있지만 참고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코드업 1038번의 코드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정수 2개를 입력을 받아야 되죠. 정수 2개를 입력을 받읍시다. 퍼센트 뒤로 받아야 되고요. 앰퍼센드 꼭 써주시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printf는 우리가 두 숫자를 더하는 연산자가 덧셈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하고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될 거예요. 실행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7 더하기 5를 하면 12가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답이 잘 나오는 것 같죠?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잘못된 풀이가 나오네요. 자, 전 지금 일부러 틀린 거예요. 그럼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오른쪽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 힌트가 있죠. 우리가 정수라고 했죠. 이 정수의 범위가 요런 범위예요. 그죠? 요런 범위인데 이 숫자는요, 사실 어떤 숫자냐? 이 숫자는 마이너스 2의 31승이고요. 요거는 플러스 2의 31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트의 범위를 얼마로 알고 있죠?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2의 31승 빼기 1까지죠. 그러면 미안합니다. 30승이 30승? 30승이에요. 마이너스 2의 30승부터 플러스 2의 30승인데, 그러면 여기서 아래 써있죠. 계산의 결과가 인트 범위를 넘어가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사실 원래 제가 문제 풀 때 항상 입출력을 꼼꼼히 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이 함정을 너무나도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일부러 문제를 먼저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2의 30승 2개가 입력으로 들어온다 생각해 볼게요. 요거 2개. 그러면 요렇게 되고, 요 결과인 요거는 2의 31승이죠. 그럼 얘는 인트의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트가 아니라 어떤 변수를 써야 요 범위를 처리할 수 있죠? 롱이죠. 롱. 왜냐하면 인트는 32비트 또는 4바이트 정수형이고, 롱은 64비트 정수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롱의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2의 63승부터 2의 63승 빼기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고쳐볼게요. 롱을 써야 되죠. 다음에 scanf %LLD를 써야 됩니다. 형식 지정자가 %LLD죠. 다음 출력할 때도 LLD를 써야겠죠.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좀 큰 숫자를 넣어 봅시다. 20억 한번 넣어 볼까요? 이러면 40억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보다도 큰 범위의 숫자들도 덧셈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럼 이제 이걸 제출을 하면 문제없이 풀리겠네요.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맞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10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수 2개 입력받아 합 출력하기 2번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동일하게 범위가 좀 더 커지긴 했는데 애초에 아까 2의 63승 범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 그대로 1039번에 쓸 수 있어요. 그대로 제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없이 해결되죠. 자, 그러면 바로 1040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저처럼 고쳐서 그냥 내지 마시고 한번 다시 짜보세요. 자, 이번에는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 부호를 바꾸래요. 자, 요 숫자를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요 2147483647이라는 숫자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딱 보자마자 이거 인트 최대 범위네. 양수에. 또는 2147483648이 마이너스 최소 범위네. 이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입력된 정수 부호를 바꿔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요 범위죠. 자, 그럼 아까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인트 범위를 넘어갈 수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다고 해도 플러스로 인트 범위가 넘어가진 않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인트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입력 출력 한번 볼게요. 부호를 바꿔 출력하라고 간단한 문제가 써 있죠. 그럼 한번 코드를 짜봅시다. int a 하고 scanf로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printf -a 하면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호가 바뀐다. 선생님 저 그냥 불안하니까 롱롱 쓸래요 해도 롱롱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메모리를 2배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롱롱 자체가 좀 길고 단어 자체가 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쓰려면 인트를 쓸 수 있다는 보장만 된다면 인트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정수 표현할 때 더 좋겠죠. 그럼 제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먼저 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처럼 -1을 넣어보면요 1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출해 봅시다.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됐고요. 그럼 104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개를 입력받아 다음 문자 출력하래요. 문자 한 개. 아까는 정수였는데 문자의 다음 걸 출력하래. 근데 우리 사실 뭘 알고 있어요? 문자는 사실 뭐다? 다 숫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문자 A 같은 경우 우리가 ASCII 코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ASCII 코드로 영문자 A는 65로 표현을 하죠. 이 사실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문자 A는 65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65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자 한 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얘는 다 어차피 숫자다. 그리고 컴퓨터 숫자상에 그 문자 ASCII 코드 표상에 B에는 66, C에는 67 이렇게 이어서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문자를 출력한다는 건 뭐예요? 요 기존 문자에다가 1을 더해서 출력하라 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영문자 A의 다음 문자는 B, 영문자 0의 다음 문자는 1이다. 이게 다 ASCII 코드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저 또 문제를 읽어보면요. 그냥 다음 문자 출력하면 되니까 입출력만 잘 받고 덧셈만 잘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41번 문자니까 캐릭터 A로 서원을 한 다음에 scanf를 %C로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도 문자니까 %C인데 뭘 출력한다? A에다 1을 더한 다음 문자를 출력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P를 입력하면 Q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없이 잘 다음 문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1041번 문제없이 잘 풀렸고요. 이번엔 1042번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정수를 나눈 몫을 출력하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산술 연산자사 배웠으니까 몫 출력하는 방법도 알죠. 몫은 어떻게 출력하죠? 그냥 나눗셈 기호를 정수에 써주면 되죠. 그래서 C 언어는 정수끼리의 나눗셈은 몫으로 표현을 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 A를 B로 나눈 몫을 출력을 하는데 범위를 한번 볼게요. 그냥 인트 범위죠. 인트 범위니까 나눗셈을 한다고 범위에서 벗어날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문제없이 한번 정수 두 개 입력 받아서 몫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A, B 입력 받고요. 몫이니까 A를 B로 나눈 몫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몫이니까 뭐 13을 4로 나눈다 그럼 몫이 3이겠죠. 잘 나오면 됩니다. 제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꼭 실행하시고 문제 잘 읽으시고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제없이 해결되죠? 자, 이번엔 1043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 나눈 나머지래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를 출력하면 되니까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를 쓰면 되죠. 다 똑같습니다. 그냥 연산자 결과만 퍼센트를 써주면 돼요. 근데 여기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만 퍼센트 연산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코딩 문제 푸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면요. 사실 뭐 나눗셈 자체가 양수에 대해서 서로 작동을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C 언어에서는 음수 나눗셈을 해주긴 해요. 근데 결과가 좀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볼게요. 7 나누기 3 마이너스 7 나누기 3 7 나누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나누기 마이너스 3.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7 나누기 마이너스 3이 안 보이네요. 네, 마이너스 7 나누기 마이너스 3.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7 나누기 3은? 네, 뭐 2죠. 이거는 뭐 몫이 쉽게 나오겠죠. 얘는요? 근데 우리가 정수론을 배웠다면 마이너스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몫은 마이너스 3이 맞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가 양수여야 되니까. 그죠? 나머지가 양수여야 되잖아. 근데 C 언어에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절대값으로 나눗셈하고 부호끼리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플러스 나눴으니까 절대값 계산해서 2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겠죠. 얘도 절대값으로 계산하면 2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겠죠. 얘는 절대값으로 계산하면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겠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A는 A 나누기 B 몫이죠. 곱하기 A 플러스 A 퍼센트 B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몫에다가 그 나눈 숫자를 B죠, B. 몫에다가 나눈 숫자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원래 숫자가 나와야 되죠. 그죠? 7 나누기 3은 2고 나머지가 1이라는 거는
3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더했을 때 7이 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만족시키면서 이 나머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은 괴상합니다. 나머지 연산은 부호를 절대값 계산한 다음에 부호를 앞에 있는 얘 따라가요. 그래서 7% 3은 1이죠. 마이너스 7% 3은 절대값으로 계산하면 1인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7% 마이너스 3은 요게 양수니까 1입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은 예, 두 개 음수잖아요. 근데 요게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이상한 규칙을 따라합니다. 그렇게 해야 요식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C 언어의 음수 나눗셈 연산은 조금 이상하니까 사실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해보면 이렇게 된다 하고 그냥 참고 삼아서, 왜냐면 우리 한 발 깊은 C 프로그래밍이니까 참고 삼아 들으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뭐 문제나 풀어볼까요? 자, 이것만 퍼센트로 고치면 되죠. 1043번. 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짜보셔야 돼요. 실행해 봅시다. 예를 들어 뭐 똑같이 7 나누기 3 해보면 7% 3 해보면 나머지가 1이죠. 제출해 보겠습니다. 문제없이 되죠. 1044번 풀어봅시다. 자, 정수 한 개 입력받아서 1을 더해서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1을 더한다 이런 거 보면 항상 머릿속에 경고가 떠올라야 됩니다. 1을 더한다? 덧셈을 하면? 연산을 하면? 인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나를 또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정수를 한 개 입력받아 1을 더하는데 범위가 인트 범위 전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오버플로우가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입력 예시에 친절하게 오버플로우 나온 예시로 줬어요. 안 나게 하려면 롱롱을 쓰면 됩니다. 여기에 뭐 A 뿔뿔 같은 걸 쓰라고도 설명이 있는데 그냥 저희는 1 더해서 합시다. 왜냐면 A 뿔뿔 A 마마 이런 거 지난번 3강에서 진짜 엄청 빡세게 공부했잖아요. 맞죠? 2강 3강 내용들로. 그래서 롱롱 A 선하고 LLD죠? A 플러스 1 해서 출력을 해줍시다. A 플러스 1을 출력을 해주고요. 실행을 해보면 6하고 잘 나오죠? 문제에 있는 예시인 21, 47, 36, 47 해도 잘 나오는구나 하고 떠올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 볼게요. 이번엔 1045번을 볼게요. 자,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 자동 계산을 하래요. 합차, 곱목, 나머지 나눈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라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면 각 줄에다가 출력을 하면 되는데 나눈 값까지 출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나눈 값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의 둘째 자리까지. 이거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EF로 출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정수끼리 나눗셈을 하면 정수 몫이 나오죠. 그럼 내가 진짜 실수로 나눠진 진짜 나눗셈 값을 원한다면 형 변환을 먼저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요. 그래서 합차, 곱목, 나머지 그 다음에 나눈 값 요 6가지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045번) 근데
얘도 문제 한번 다시 보면요. 문제 그 숫자들의 범위가 2147483647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롱롱으로 처리를 할게요. LLD죠. 자, %d 역슬래시 n으로 뭔가 출력을 할 건데 요거를 %d 역슬래시 LLD 역슬래시 n으로 출력을 할 건데 합차 곱 목까지는 나머지까지는 똑같이 롱롱으로 출력하면 되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 놓을게요. 자, 합이니까 a 플러스 b죠. 차는 a 마이너스 b죠. 곱은 a 곱하기 b죠. 몫은 a 나누기 b죠. 나머지는 a %b죠. 자,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ef로 나눈 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a 나누기 b를 하면 얘는 정수 나눗셈은 몫을 실수로 출력하는 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뭐 7 나누기 3 하면 2.00으로 나와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형변환을 미리 해야 된다. 어떻게 여기에다가 플로트를 앞에 괄호를 C가 붙이면 형변환이 되죠. 형변환 2강인가 3강인가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문제없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있는 테스트 케이스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13이 문제 입력으로 들어왔는데 출력해보면 이렇게 합, 차, 곱, 목, 나머지, 나눔값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없이 잘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출 한번 해볼게요. 자, 정확한 풀이 잘 나왔습니다. 1046번으로 갈게요. 이번엔 정수 3개를 입력받아 합과 평균을 출력하래요. 뭐 얘도 그냥 보면 얘도 덧셈뺄셈 하면 또 오버플로우 나겠다. 롱롱 써야겠다 생각 들죠? 그 다음에 합은 그냥 하면 되고요. 평균은 어떻게 하래?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래요. 이건 뭐예요? %.1f겠죠. 라는 거 머릿속에 잘 담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엔 정수 3개죠. 그럼 롱롱 A, B, C겠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 3개의 합과 평균이니까 %d 역슬래시 n %.1f고요. 그죠? 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고요. 평균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누기 3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정수 나눗셈이니까 실수로 표현하려면 플로트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됐죠? 그럼 실행 한번 해볼게요. 3, 4, 6 해봅시다.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6은 13이고요. 이걸 평균 낸 거는 4.3 하고 잘 나오죠. 제출해 볼게요. 아이고. 네,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047번으로 갈게요. 1047번은 정수 한 개 입력받아 2배 곱해 출력하는 비트 시프트 연산 문제예요. 이거 배웠죠? 왼쪽 시프트는 사실상 2배로 느는 거고 오른쪽 시프트는 2배로 감소하는 거다. 이 디테일한 계산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3강, 2강에서 저희 손으로 풀었던 수학 숫자 문제들 있죠? 그걸 복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2배 하라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2배 한다고 인트 범위는 안 넘게 돼 있겠네요. 그럼 곱하기 2 해버려도 돼요. 근데 뭐 시프트 문제니까 시프트 간단하게 한번 써봅시다. 1047번 맞죠? 7번 맞죠? 1047번에 입력 받고요. 그 다음에 A를 한 칸만 옮겨야 2배가 되죠. 2배 한다고 2 하면 안 됩니다. 시프트는 1만 해주면 돼요. 그죠?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127 하면 254 하고 2배 한 값이 잘 나오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잘 됐고요. 이번엔 1048번으로 갈게요. 이번엔 한 번에 2의 거듭제곱배로 출력하래. 뭐예요? 누가 봐도 그냥 시프트 하라는 거죠. 근데 A를 2의 비승배 곱한 값으로 출력하래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범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봐봐. A랑 B가 둘 다 0에서 10이에요. 그러면 A에다가 2의 10승을 곱해요. 2의 10승은 해봐야 얼마야? 1024야. 둘 다 10이어도 10 곱하기 1024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범위는 그냥 인트로 해도 된다. 근데 수직 계산을 어떻게 한다? A를 B번 시프트 왼쪽으로 해야 된다. 라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B번 시프트 해주면 되고요. 실행해서 뭐 예를 들어서 3을 3번 시프트 하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3 곱하기 8 해서 24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24가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제출해 봅시다. 1048번이었죠. 출력 예시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제출합시다. 문제 없죠? 이번에는 1049번으로 갈게요. 자, 두 정수 입력받아 비교하기 문제 볼 거예요. 두 정수를 입력받아 A가 B보다 크면 1,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출력하라 하는데 이 1이랑 0은 뭐예요? 참 거짓이죠? 그러니까 그냥 비교 연산에 결과를 바로바로 출력을 해주면 돼요. 근데 크면 참이고 작거나 같은 거짓이니까 A가 B보다 말 그대로 큰지를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아래 입출력 읽어보시면 그냥 뭐 인트 범위 숫자 2개가 입력이 되고요. 크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이니까 그냥 출력하면 돼요. 입력까지는 지난번 문제에서 받아놨으니까 그냥 쓰고 printf를 뭐 하면 된다? A가 B보다 크냐? 만 물으면 돼요. 반대죠? A가 B보다 크냐? A가 B보다 큰지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뭐 9, 1 문제 입력처럼 해보면 엔터가 안 쳐져. 잠깐만요. 버그가 있는데 9, 1 하면 1이 잘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출해 볼게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참이고 어떻게 해야 거짓이다. 왜냐면 그 참 거짓이 1이랑 0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참이고 어떻게 해야 거짓이다. 그럼 내가 조건식을 뭐라고 써야 할까? 그죠? 1050번으로 갑시다. 자, 두 정수 입력받아 비교하기 2번. 같으면 1이래요. 그럼 같은지 쓰면 되잖아. 그죠? 같으면 1. 숫자 범위는 인트 범위. 그럼 바로 풀게요. 1050번은 그냥 이것만 는으로 고쳐주면 끝인 거예요. 그죠? 는으로 고쳐주면 끝입니다. 그래도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문제 있는 0이랑 0도 넣어보시고
참이니까 1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해 봅시다. 잘 되죠? 자, 그러면 1051번으로 갈게요. 자, 두 정수 입력받아 비교하기 3번. B가 A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봤어요. 자, 이 크거나 같다를 쓸 때 항상 중요한 거 뭐였어요? 같다를 오른쪽에 써야 된다. 크거나 같다나 작거나 같다는 요렇게 생겼다. 그럼 얘는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거인지를 물어보면 되죠.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B가 A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뭐 같으면 1이 나와야겠죠? 3, 3 하면 1이 잘 나와야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제출해 볼게요. 1051번. 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 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지만 이걸 활용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1052번 봅시다. 이번에는 다르면 1, 다르다는 어떻게 해요? 느낌표는 쓰면 되죠. 그죠? 이것도 그냥 근데 이 문제 한번 보세요. 갑자기 범위를 보니까 속임수가 있어. 아니, 양수 범위가 2147483648이에요. 쪼잔하죠? 여기서 1씩 바꿔가지고 틀리게 하는 거. 이거 인트 범위가 2147483647까지잖아. 그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롱 체크하고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도록 롱롱으로 처리를 잘 해줍시다. 근데 한 발만 더 나가보면요, 사실은 이 문제는 보세요, 롱롱을 안 써도 문제가 풀릴 거예요. 일단 해볼게요. 롱롱을 안 쓰고 왜 문제가 풀리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냥 A 넣는 B로 낼게요. 1052번 A 넣는 B로 내면 A 넣는 B로 낼게요. 잘못된 풀이가 나오네? 미안합니다. 자, A 느낌표는 B로 그냥 내버릴게요. 보세요. 느낌표는 B로 내요. 그러면 잘 되죠. 아니 선생님, 인트 범위 넘었잖아요. 왜 되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지만 물어봤잖아요. 다른가? 근데 만약 요게 범위가 마이너스 11478483648에서 플러스까지였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 요 범위는 요 범위고 여기서 2147483647까지는 표현이 잘 되는데 3648은 뭐가 돼요? 오버플로우가 나서 마이너스 2147483648로 AB에 입력이 돼요. 근데 요게 요 범위 안에 있습니까? 없죠. 마이너스에서 끊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범위 자체는, 표현되는 범위 자체는 그냥 인트 범위랑 똑같아요. 왜? 마이너스에서 하나가 적고 여기서 오버플로우 나서 하나가 마이너스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인트로 풀어도 풀리긴 풀린다. 근데 실제로 이 숫자 자체가 인트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롱롱을 쓰는 게 안전한 습관이겠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53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엔 참 거짓 바꾸래요. 무슨 연산자죠? 느낌표 연산자 쓰면 되죠. 그래서 입력이 1이랑 0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느낌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정수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뭐 1 들어오면 0 나오면 되겠죠. 제출해 볼게요. 네, 문제업 해결이 잘 됐고요. 1054번 볼게요. 둘 다 참일 경우에만 참 출력하래요. 이게 뭐죠? 둘 다 참이다. 둘 다 0이 아니다라고도 해도 되고, 어쨌든 둘 다 참이라는 거는 A and B 둘 다 참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and 연산자를 써야 된다. 두 개의 논리값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나오는 연산자죠. 그래서 1 또는 0만 가지는 두 개의 정수가 입력되기 때문에 그냥 그 두 개 입력받은 거 A and B 값을 출력해주면, 네, 두 개가 다 참이면 참, 하나라도 0이면 거짓이 나오겠죠. 해봅시다. 이렇게 A and B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뭐 1, 0 해볼까요? 0 나오죠. 하나가 거짓이기 때문에 0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54번 제출해 봅시다. 자, 이번엔 1055번으로 갈게요. 하나라도 참이다는 뭐죠? 우어죠. 머릿속에 이런 게 바로바로 탁탁 떠올라 줘야 됩니다. 하나라도 차이면 우어입니다. 우어는 바 두 개 쓰면 되죠. 그죠? 이 버티컬 바 어디 써 있냐면 백슬래시 있는 위치에 시프트 누르고 써주면 나오는 기호예요. 그래서 뭐 아까랑 똑같은데 연산자만 바 두 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시프트 누르고 역슬래시 2번 해주면 바가 나오게 됩니다. 네, 바 두 개가 나오게 되죠. 1055번 이대로 실행 한 번만 해보고 제출할게요. 아까는 1, 0 넣으면 0 나왔는데 이번에는 1, 0 넣으면 1이 잘 나오죠. 네,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넘어갑시다. 제출해볼게요. 네, 잘 되네요. 그럼 1056번으로 갈게요. 자, 참거짓이 서로 다를 때만 참을 출력한다. 자, 이거는요. 보세요. 서로 다르다잖아요. 참거짓이 서로 다르다. 근데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 우리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뭐만 배웠어요? 비트 단위의 익스클루시브 오어만 배웠어요. 사실은 이 참거짓 자체에 대한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은 따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 일단 진리표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진리표로 한번 해보면 A랑 B의 값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은 서로 같으면 0, 서로 다르면 1인 요런 연산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A가 참인 범위가 이만큼이고 B가 참인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은 어디예요? 요만큼과 요만큼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사실 뭐야? A랑 B를 합친 거에서 요 교집합 부분을 뺀 거죠. 맞아요? 그러면 A XOR B는 우리가 아는 A와 B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두 개는 맞으면서, 그러면 A OR B는 성립을 하면서 뭔 아니어야 돼? not A and B에는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요 exclusive or에 해당하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요 안쪽 범위가 A랑 B의 교집합 범위니까. 그래서 요런 식을 써서 네, 이 exclusive or를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1056번은 조금 까다로웠어요. A랑 B를 오어한 다음에 and 뭐는 아니어야 된다? A and B는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 같은 거 다른 거 둘 다 넣어 볼게요. 1 넣으면 0 나오죠. 같으니까. 근데 0, 1 넣으면 다르니까 1 나오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제출해 봅시다. 비트 단위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은 눈웃음 모양. 네, 시프트하고 숫자 6 있었죠?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참거짓이 같을 때만 참이다. 같을 때만이래요. 참거짓이 같다. 그러면 아까는 다를 때였죠. 다를 때였으니까 아이고. 아까는 이게 exclusive or는 0, 1, 1, 0이었다면 우리가 이번에 원하는 어떤 연산자는 1, 0, 0, 1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이 범위랑 요 범위인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아까 연산한 거 전체에 난만 붙여주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1057번은 1057번은 방금 연산한 내용에서 낫을 전체에다 괄호 꼭 잘 씌워주세요. 밖에다 잘 씌워야 됩니다. 이렇게 낫 씌우고 요만큼 아까 계산한 전체에다가 반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같을 때만 1이 나오겠죠. 0, 0 넣으면 1이 잘 나옵니다. 그죠? 자, 제출 한번 해봅시다. 잘 나오네요. 1058번으로 갈게요. 아이고, 1058번으로 갑시다. 이번엔 둘 다 거짓일 경우에만 참을 출력하래요. 그럼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죠. 자, 둘 다 거짓이다. 자, 그러면 둘 다 거짓이면 A도 거짓이고 그 다음에 B도 거짓이어야 되죠. 항상 이렇게 논리 연산자들에는 괄호를 써주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A도 거짓이고 B도 거짓이다. 근데 이거 혹시 드모르간 법칙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집합에서도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A 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써도 되지만 A or B의 느낌표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 둘 다 거짓이라는 거는 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도 A랑 B가 둘 다 거짓이면 요 바깥쪽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A, B 합집합 A, B가 둘 다 참인 범위의 반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번에는 느낌표 A or B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깊게 안 가도 되지만 이왕 하는 거 좀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1058번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다. 네. 자, 1059번을 볼게요. 자, 비트 단위로 나타여 출력하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이 물결표 틸다를 가지고 비트 단위로 이렇게 숫자 뒤집는 거 할 수 있죠. 이해보수 표현법 생각해보면 뒤집어서 1 더해야 마이너스 숫자니까 뒤집기만 한 숫자는
마이너스 한 거에 1을 빼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5를 뒤집어. 그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숫자 범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도 인트 범위 초과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니죠. 왜? 내가 비트를 뒤집기만 하니까. 그 32비트 숫자가 있으면 뒤집기만 하면 그 32비트 안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얘는 그냥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냥 물결표 뒤집어주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뭐 5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제출해 봅시다. 네, 됐고요. 1060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비트 단위 AND 얘도 그냥 하면 되죠. 뭐만 바꾸면 돼? 숫자 2개 입력받고 답만 비트 단위 AND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인트 범위 초과할 생각 안 해도 된다. 왜? 어차피 그 비트 안에서 연산하는 거니까. 그죠? 비트 단위 AND는 요 눈웃음 이걸로 AND는 그 AND 하나 이걸로 표현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실행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0이랑 뭐가 있을까? 6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AND니까 2에 해당하는 비트 하나만 딱 살아난 거예요. 비트 단위로 5호를 합시다. 이것도 그냥 5호로 고쳐주면 끝이죠. 1061번. 이것만 5호로 고치면 끝이다. 비트 단위 5호 연산의 정확한 비헤이비어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열심히 풀어봤던 것들 있죠. 3강에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다 풀어보세요. 1062번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XOR 얘도 그냥 이것만 XOR로 고쳐주면 되죠. 이렇게 네, XOR로 여기만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 백제로만 그 공부를 한 친구들이 나중에 영재학교 C언어 내신 같은 거라면 이런 문제들을 못 봤다 그래. 익스클루시브 오어 비트단 이런 거 계산해 본 적 없대요. 네, 왜냐면 코드만 실행해 왔으니까. 우리는 2의 보수 표현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깊게 뜯어봤기 때문에 저런 연산이 있으면 결과도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 3강에서 배웠던 내용이 꽤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바로 제출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초 백제에 해당하는 1062번까지는 다 풀었고 이 뒤부터는 또 조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조건이란 반복 실행 구조는 4강에서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네, 진짜 딱 저 조건 반복문까지만 배우면 웬만한 코드는 뭐 짜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뒤에 함수도 배워야 되고 재계함수도 배워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알고리즘 배우는데 자료구조도 배워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기저에 해당하는 내용을 탄탄하게 쌓아 올렸고 그 다음에 조건문 반복문을 딱 그 위에 얹어주면 이제 모든 논리 플로우는 다 구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오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